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총동창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태겸입니다. 전에 과거에는 좀 제가 젊을 때는 중국에 살았습니다. 중국에, 대구 중구에 특히 선문시장에 제가 그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나이 한 80세 가까이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중구에 동정자문위원이라는 협의회 단체가 있습니다. 관편단체.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그 파출소에 경찰서에 관할입니다. 방범위원이라는 방범위원회 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새마을금고, 그때도 새마을금고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그 당시에 새마을금고에 들어가서 이사직을 한 20년 했습니다. 이신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선문시장 그 번영의 사무실에 그것도 이사로 초대돼가 그것도 한 5, 6년 또 근무를 했습니다. 요즘은 그 연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공연맹이라는 자유방공연맹이라는 그 연맹이 있었습니다. 총연맹. 거기에 이제 제가 또 소속이 돼서 활동을 좀 하고 뭐 감사표도 받고 뭐 했습니다. 그래 이리저리 뭐 등등 관편단체에 모임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공무원은 제가 그 어린 시절은 뭐 대충 다 비슷하게 컸으니까 어려운 시절에 컸으니까 두고 군회를 갔습니다. 군회를 입대를 해가 병과를 의무병과를 받았습니다. 의무병과를 받고 병원의 약제계를 받습니다. 병원 약제계를. 그걸 보고 이제 만기 제대를 하고 막상 나오니까 뭐 직장이 만만치 않고 해서 공무원에 임용을 해가 됐습니다. 그러다 다녀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절인데, 보리고개도 있고 어려운 시절인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한다고 전 국민 공무원들을 전부 작업복을 입고 운동화 신고 자전거 타고, 그때 교통수단이 오토바이도 없고 전부 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들로 마을로 찾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나누고 설득도 시키고 해도 그 일부 주민들은 또 저희들의 말을 잘 따라주는데 어느 동네라도 가면은 조금 튀는 그런 주민들이 있습니다. 좀 똑똑하고 튀는 그런 분들은 정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잘 안 들어줄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설득을 시켜도 안 되면은 그 당시에 좀 무서운 이야기로 뭐 딴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시골에 가면 전부 그 땔감이 산에 가서 나무를 패다가 땔감을 하고 소나무 같은 거 비워가지고 땔감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이제 방법이 회의를 할 때, 자, 이런 분들은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타일럿은 안 되니까 이걸 어떤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래가 이제 그 위에 지시가, 우리 기관장이 지시가 내려가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딱 추려서 산림조사를 해라. 산림조사를 하면은 그 사람 어떤 집에도 가면은 속답이 없는 집이 없고 소나무, 그 장작 소나무 뿌리 폐가 안 사는 집이 없으니까 그걸 적어 와서 고발 조치를 하면은 한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벌받을까 싶어서 안 들어주겠나. 이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하니까
조금 막 많이 순조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 처벌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이제 그 완수를 하면서 그 당시 행정이 한 70%만 되면 100%라고 올리는 그런 세월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가 이제 그 살았는데 통일배 그걸 하면서 처음에 그 식량 정산을 위해서 통일배를 하면서 그게 통일배가 아주 실패를 했어요. 최대 그게 이제 기후가 냉해가 입어가지고 4월, 5월 달 따뜻해야 되는데 갑자기 영하로 내려가는 바람에 냉해를 입어가 배 이삭이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전부 다 중간에 뭉쳐져 있으니까 수확 때 되니까 농민들이 못 산다. 너 정부에서 국가에서 너 일하라 했으니 너가 다 배상해내라. 그래 뭐 촌에 시골에서 뭐 몽둥이나 들고 이런 거 들어가 맨 사무소다가 맨장님 앞에 막 책상을 두드리고 치고 막 대모를 막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은 그 감히 그 사람들 말길 힘이 안 되는 거죠. 도망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제가 이제 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내가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느냐. 또 그 당시에는 뭐 시골에 컸으니까 크게 돈도 없고 돈도 좀 벌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욕심이 생기고 공무원 생활이가 그 당시 월급이 한 2만 원 처음 들어가니까 2만인가 18,000원인가 그래 첫 월급이 그래 됐어요. 그래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결혼하면은 살아나가겠나 뭐 이래 싶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에 이제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내가 장사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내가 살아가는데 성공이 되겠다.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마음을 굽고 사표는 안 내고 저하고 관계되는 지인 집에 선문시장에 장사하는 지인 집에 찾아갔어요. 일가 친척 집에 가가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 친척이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자네는 공직생활도 좀 해봤고 나이도 들었고 이 전문질 하기는 너무 늦다. 전문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한 14살 무가 초등학교나 나오든지 그 중학교 졸업하고 이럴 때 와가 배워야 전문이 되지. 나이가 성인이 되어가지고 알 거 다 알고 와가 전문한다 하면 배우기도 힘들고 쓸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저의 계획은 그 전문으로 들어가야만이 내가 독립을 하겠는데 선문시장에 그 저의 그 일생이 그 다 담겼다고 봅니다. 그 27회 선문시장에 발을 디뎌서 오늘 이날까지 시장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데 그 8년 전에 화재로 사지구 화재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완전히 못 짓고 그냥 폐허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거기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50년 동안 선문시장 생활하면서 큰 불을 3번 만났습니다. 큰 불을. 그래 이제 그 사지구에서 3번 다 맞이했는데 약 한 15년 주기로 큰 불을 3번 맞아가 한 번은 완전히 전소고 두 번째는 일부가 전소되고 좀 났었고 세 번째 이번에 전소된 것도 완전히 전소됐고 그래서 큰 불을 3번 만나고 제가 그 첫 번째 그 결혼해가지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보험도 없었습니다. 그 재산을 돈도 없이 시작했는 그 재산을 물건하고 몽땅 다 화재에 입어서 다 피해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사는데 굉장히 실망을 하고 나는 이게 안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나도 모르게 우울증 비슷한 이런 병정서도 오고 뭐 사실은 사는 의욕도 안 생기고 돈이 이제 다 들어보고 없으니까 뭐 친구들 만나면 술이나 먹고 완전히 방탕생활 비슷하게 생활을 이래 좀 했습니다. 하니까 그 집사람이 결혼해가 이제 그때 얼마 안 됐는데 집사람이 나를 붙들고 당신과 나가 만나서 잘 살라고 했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당신이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당신을 보필해 줄 테니까 우리가 서로 제기를 하자. 제기를 해가 살자. 그렇게 집사람이 뭐 참 고맙게 저를 이야기해가 병원에 가 약도 먹고 뭐 주사도 맞고 치료받아 가면서 그래서 집사람 말을 제가 들었어요. 듣고 그래 이제 새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그 과거에 한 10년 동안 하면서 거래선들하고 연결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새로 재기회가 장사한다 하니까 물건을 얼마나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가가라 하면 막 밀어주는 거예요. 돈도 안 줬는데 여태까지 당신이 살아왔는 그 과정이 우리한테 너무 잘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에 인데 가면은 물건을 그냥 팔아가 돌락하는 식으로 물건을 막 밀어주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장사를 재기를 한 3년 만에 재기를 거의 다 했습니다. 재기를 다 해가 그래 이제 종업원도 이제 서너치 두고 저도 이제 저는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장사하면 그냥 뭐 앉아서 파는 장사가 아니고 저도 이제 장사를 하면서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장사가 뭔가면 이 양복기지 장사. 한복은 아니고 양복기지 장사와 여자들 양양기지. 그때에는 시절이 기성품 하는 게 없고 전부 맞춤이었습니다. 맞춤. 그때 시절이 한 1972년도, 3년도쯤 됐을 것 같아요. 확실한 연도는 내가 지금 잘못해. 그럴 때는 전부 맞춰 입었습니다. 그러고 설이나 명절이나 뭐 이때 되면 굉장히 바빠요. 각 지방에서 와가 물건을, 대구에서 물건을 다 가져가니까 뭐 물건 팔고 갖다 주고 뭐 하는 게 이게 종업원 서인의대도 손이 모자랄 정도라요. 이래가 이제 또 그 중에 또 결혼복이 오니까 결혼복이 오면 신랑 옷 3벌 내지 4벌, 신부 옷 뭐 3벌 내지 4벌, 시아버지 옷, 시동생 옷, 뭐 친정아버지 옷, 이래가 뭐 옷이 양복 기지가 한 10몇 벌씩 이렇게 파는 거예요. 혼수 오면은. 그리고 그걸 하루에 몇 팀씩 하면은 굉장히 뭐 많지요. 그래서 그 이제 하루에 매상도 우리가 상상할 외로 그때 뭐 시절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대신동 집 한 채 400~500만 원 보통 개성학교 뒤에 그런 데는 됐는데 하루 판액이 300만 원, 400만 원 팔 수 있는 매상이 되니까 그때는 선문시장에 날렸습니다. 되니까 이 장사 위에 뭐 딴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돈이 되고 버리고 또 손님도 많고 그런 생활을 한 7, 8년, 10년 해서요. 그럴 때 이제 아들 학교 공부도 시키고 또 저는 저 남대로 이제 사회 활동한다고 아까 말씀드리는 관변단체에 방문위원, 뭐 동정자문위원, 뭐 방공연맹에 말금구 이사회 뭐 그 유지급 쉽게 하면 그 당시에 그런 거 하면 유지라고 했어요. 그 지역 유지. 그런 세월을 참 겪으면서 항상 저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버팀목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고 오늘도 건강하고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고 놀러 다닐 수 있고 참 좋은 생각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집에 가면 가정살림을 지가 다 삽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내 묻는 설거지 다 하고 방 청소도 다 하고 빨래도 갤 것이면 빨래도 다 개고 그래 놓고 한 뒤에 내 지금 복징안에 갑니다. 복징아가 이제 그 복지관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선문시장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선문시장에서. 그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골 사람이 재래시장, 대구에서 그 당시에 선문시장이 전국의 3대 시장이었어요. 섬유로서는 최고 컸고, 시골에서 컸는 사람이 선문시장과 장사를 벌인다니까, 그 주위에, 주묵쟁이들, 쉽게 해서 극장가에 놀던 주무패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저 주위에서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걸고 어디 식당 같은 데 만나면은 욕을 하고 빈정대고 막 그런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여기서 내가 털을 잡기가 너무 힘들겠구나. 그 사람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옷이 그때 문신해가 이러고 온 애들도 있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내가 여기서 만약에 걔들한테 주저앉아 보면은 나는 시장을 떠나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이게 불나가면서 일 바친 가게인데 이걸 내가 끝까지 지탱하려고 하면 그 중에 좀 왕초하고 내가 한번 붙어야 되겠다. 내가 얻어맞고 손해를 보더라도 붙어야 밑에 똘마이들은 제대로 따라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식당을 걸로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 데를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그 사람들 저들 패들이 그 당시에 그 놀던 아들 패들이 쫙 모이가 술을 먹고 있는 거라.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내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하면 그 들어가 돈은 그때 좀 잘 돌아갔으니까 술값을 내가 샀어요. 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좀 주목되는 사람이 반갑다고 악수를 하더라고. 악수를 하는데 밑에는 뭐 계속 태클을 거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절대로 안 되니까 저 사람하고 일대일로 만나서 한번 소보를 봐야 되겠다 싶어가 그 당시에 방범위원장으로 있던 등발도 크고 체력이 좋아요. 옛날에 역도사님에도 그런 분이라 그 사람이 지금 방범위원장을 했어요. 위원장하고 내가 이제 부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래 그 형님한테 찾아가서 형님 지금 아무 것이가 이러이러한 내한테 장사하는데 방해를 자꾸 놓는데 형님이 그 사람하고 내가 화해를 좀 붙여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그리고 그 윤 위원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책임지지 그래 가다 그래 가가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만나가 그 형님이 이야기하니까 꼼짝 말고 탁 꿇어앉아가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이래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질로부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친구 비슷하게, 나이도 나하고 비슷해서 친구 비슷하게 지내면서 말도 놓고 서로 살으면서 그래 보니까 밑에 아들 제대로 내한테 형님하고 뭐 만나면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세월을 제가 겪어왔습니다. 겪어오면서, 참, 선물시장 생활을 했습니다. 살면서 내가 지금 불교에 접하게 된 원인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교에 대한 거.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하고 되는가 하면 처음에 뭐 옛날에 절에 간다 하면 뭐 가서 절에 가가 부처님 앞에 절 한 두세 번 하고 뭐 뒷짐 주고 나와가 공양 까는가 밥이나 한 그릇 먹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불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딴 거는 몰라도, 이 불교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거다. 그리고 또 불교에 들어가면 그 절에서 들어가는 예의라든가, 스님들을 친견할 때 예의라든가, 또 경전에 대한 그 내용이라든가, 나이가 들면은 종교를 꼭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종교를 꼭 가야 되는데, 그런 종교에는 어떤 종류가 없겠지요. 뭐, 예수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우리나라 뭐 종교가 많지만은 크게 이제 세계를 나눴을 때 결국은 가는 길은 같잖아요. 자비정신이나 박애정신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 있긴 해. 이제 그 양식이 하는 방법이 달라 그렇지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느낀 게 나이가 들수록 종교를 가지는 게 참 좋겠다. 저성서 노인 종합복지관은, 저도 그 복지관이 개관되고, 9년 올게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 9년 되는 첫 해에 제가 그 문화대학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19기생인데, 그 들어가서 이제 그 문화대학을 공부 1년 과정을 하면서 보고 듣고 들은 게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그 복지관 출입할 때는 그저 뭐 복지관이니까 그저 뭐 거가 운동 좀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 뭐 세월 보내고 그 뭐 시설도 괜찮고 하게 시원한데 놀다 오면 되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그 복지관 들어가 내용을 조금 알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감동된 게, 우리가 사회생활에 이 나이 듣도록 못 해봤는 걸 복지관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인문학과가 있고, 시니어 봉사과가 있고, 지역 유적과가 있고, 지역 탐방과가 있고, 과가 4개인데 25명씩 해서 100명. 1년에 100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0명이 졸업되면은 이제 동창회에 넘어옵니다. 아까 제가 맡아 있는 그 평생 대학원 가는 데가 그 평대 졸업생들이 모이는 동창회입니다. 그걸로 넘어오면은 지금 올해 26기가 졸업했으니까 그 졸업생이 한 2,600명 가까이 된다고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졸업하고 몸이 아파 못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한 2,600명. 그럼 이제 그 당시에 2,600명이 회원이 있는 반면에 그 학교 재학생 시절 때 곽과의 대표, 회장했던 사람들이 한 과에 1명씩가 4명입니다. 4명. 그러면 인문학과 같으면 회장했던 사람이 1명, 시니어 봉장은 1명. 이래서 4명이 이사가 됩니다. 이사가. 그래서 지금 작년에 올해 이제 제가 이사를 소집했을 때 이사가 42명. 그래 이제 이사들이 운영을 하는데 대충 이제 저희들 회장단과 우리가 인원회가 이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해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자. 이 독립적인 기관이거든요. 복지관에서 소속이 있지만은 복지관에 운영하고는 별 관계로 우리 독립적인 동창회니까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운영하며 야외에도 단합대회도 가고 놀러도 가고 친목도 하고 이래 하고 이제 총 동창회 2,600명은 이제 1년에 총회도 있고 결산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데 그 살림을 지가 맡아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생활을 이제 하면서 맡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복지관에 출입하는 저희 친구들, 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주로 보면 장기 뜨고, 바둑 뜨고, 식사 한 그릇 거서 초록벤잘 한 그릇 사 먹고, 또 친구들하고 모여가 잡담 좀 하고, 그리고 술 한잔 물으러 가면 대포 한잔 가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보고 해서 물론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는 나는 말리지는 않는다. 자기가 살아왔는 길이 있으니까 친구들 하는 건 좋은데, 그래 하지 말고 친구들 내 할 한 대로 한번 내봐라. 사무실에 가서 복지사들한테 내가 인문대학에도 문화대학에도 입학도 하고, 그건 자수구청장님이 총장이잖아요. 그죠? 구청장 총장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복지관 관장님이 학장이시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서 충분한 사회 프로라든가 험한 프로가 많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문의회가, 등록회가 하면 너무 좋다. 전부 무료 공짜잖아. 근데 시간만 내면 우리 나이 70, 80 돼도 배울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클 때 못 배웠는 거. 새로운 새로운 강사님들의 배운 걸 우리한테 전파해 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한번 해봐라 하면 이제 그 중에 몇몇이는 기가 군해가지고 문화대학 들어가 회장도 하고 했는 그런 지인들도 있고 끝까지 내가 젊을 때 학교 교장선생도 했고 내 공직생활 오래 하면서 다 아는 거 그 사람한테 배울 거 있노?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한 3분의 2가 돼요. 그 골치 아프고 여태까지 살면서 머리 아프게 그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실탁하고 암만 권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꼭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것이 아니다. 친구가 아는 거는 많은데 친구가 모르러 있는 것도 너무 많다. 지금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거기에 스마트폰 운영하는 거 전화만 받고 문자만 보내고 카톡만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면 인터넷 구조라든가 키오스크라든가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모르는 척하고 나 모르겠다. 전화만 받으면 되지. 문자만 받으면 되지. 그래 생각하지 해라. 그렇게 권하고 싶고요. 10개월 동안 무료로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노후 설계에 대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고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식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쭉 전문 강사들하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지만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걸 그런 그 강의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23년도에 제가 그 생활 폐수 오염에 대해서 그 강의를 받았어요. 받고 그 좋은 강사님의 알선으로 해서 수성구 제산동 범물동에 가면 생활 폐수 생활 폐품 처리장이 있어요. 그게 또 수성구에 가면 또 생활 오수 그 처리장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가봤어요. 현장 실습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제가 느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저 평상시에 집에서 생활하고 뭐 쓰레기 분류하는 거 하고 그거가 실제 그 직원들이 노력하고 그 아주 악조건 하에서 마스크를 쓰고 그 하나하나 우리 버렸는 쓰레기를 전부 분류를 다 하고 이런 거 하는 걸 보고 이야 저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마가지에 묻고 안 묻기랑 훌쩍 던져보고 안 묻는 섞어가지고 비닐봉투에 이래가 이 나라의 기후가 이 세계의 기후가 되겠나 이걸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절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배워서 우리 복지관에 와서 제가 이제 그 비행 분석하는 그런 주제로 해서 복지관에서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비행 분석. 이제 처음에는 쓰레기를 비운다. 그냥 이제 비행은 헹군다. 만약에 묻는 어디서 찌개가 있으면 물로 헹가야 돼. 헹구고 분석, 분류해가 섞지 않는 거는 섞지 않는 대로, 섞는 거 섞는 대로 이래서 배워야 된다. 비행 분석.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강의를 그 당시에 한 30분 했습니다. 하고, 지금도 이제 올해도 이제 소나기 가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것도 그런 환경에 대한, 기후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느끼고 작년에 그걸 하면서 대구시 각 구청별로 시니어 워킹 모델, 기후 환경에서 하는 시니어 워킹 모델 그 대표로 제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달서구에는 우리 성서복지관이 됐고 각 구청마다 각 복지관이 한 팀 한 팀씩 그 돼가지고 7개 팀인가 선발돼가 컨벤션 센터 거기서 관중이 한 1,200~300명 모이는 자리에서 그 이제 워킹 모델 시범을 보였습니다. 시범을. 그래 이제 옷도 전부 청바지 입고 위에 흰 와이셔츠 입고 이제 환경에 대한 게니까 여기 자연환경 나비, 잠자리 또 환경에 대한 그 리봉 이런 걸 전부 몸에 이제 달고 그 워킹 모델을 했어요. 그거 이제 지가 단장을 그 당시 맡았는데 우리 복지관에서 한 10명 나갔는데 우리가 스타트를 했죠. 했으니까 그 오시는 그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너무너무 환영을 하는 거래요. 그 처음엔 저도 뭐 좀 처음에 하락할 때는 좀 서먹하더라고. 나이 80에 내가 뭐 워킹 모델을 내가 할 수 있나? 해가 되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막상 그걸 이제 시작해가 워킹 모델을 하고 옷을 입고 그 딱 관중에 그 커뮤니티 센터 시도인가? 그 별관에서 이제 딱 하는데 관중이 막 앉아 있는데 하니까 워킹 모델은 처음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목적이 보니까 첫째는 걸음을 똑바로 걸어야 된다. 자세를 딴 거 인물을 이런 걸 보다도 자세가 똑바로 걸어야 되고 이제 그 몸 자세가 안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마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가 선발된 것 같아요. 나이 이제 80이 돼도 뭐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 자세가 바르다. 이런 생각해서 그때 해가지고 이제 그 환경 보호하는 그걸 지가 이렇게 펼치고 그래서 이래저래 다 보여주고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이야, 인생 80에 참 내가 참 잘 살았다. 이런 그 나이에 80에 워킹 모델도 한번 해보고 내 생에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게 복지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복지관 아니면.
내가 하고 접촉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고 느끼고 있는데, 우리 복지관에 정말로 안 오신 분들, 또 오셨더라도 그 내용을 모르신 분은 사무실 복지관에 가서 그 복지사님들한테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내용을 듣고, 문화대학도 12월 달 되면 새로 입학받으니까 등록 한번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그때 이제 저의 마음을 알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성서 노인복지관이 우리들 팽리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바로 지상천국이고 극락이다. 어? 노인들한테 이만큼 잘해준 데가 세상에 없다. 극락이 딴 데 없고 천국이 땅에 없다. 여기가 그렇다 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조재경 관장님 이하 또 박규태 부장님 그 밑에 여러 주임 복지사님들 정말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너무 노력해 주시고 좋은 프로를 많이 해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무국장직을 맡아서 사무실에 자주 들락날락 하면서 그분들이 한 노고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고 지금 그 달서구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 친구들, 지인들 또 우리 후배들 복지관 한번 방문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우리만 누릴 게 아니고 못했던 걸 우리 후배들로서도 한번 느껴보고 배워보고 아 정말 그 이야기 하시던 사무국장이 이야기하던 그 천국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조재경 관장님과 박규태 부장님 그 이하 복지사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평대에 있는 모든 회원 또 우리 이사님들도 다 무사히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매일매일 생기도록 저는 기원 드리겠습니다.